두 다이버는 수중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진다. 경험 많은 다이버들의 상식이 파괴된 순간이었다. 있어야 할 게 없고 없어야 할 게 있었다. 그는 결국 바라지도 않았던 미스테리와 마주하고 말았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셜록 스프링스라는 수중 동굴이 있다. 이 동굴은 지름 약 56m의 원형 연못처럼 생긴 동굴이다. 멀리서 보기엔 평범한 연못 같아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최대 78m의 깊이인 이 동굴은 입구에서부터 점점 좁아지다 북쪽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고 그곳을 지나면 꺾여 들어간다. 이 동굴은 완전 독립되어 있진 않고 와쿨라 스프링스라는 동굴과 연결되어 있다. 1991년 11월 17일 WKPP라는 다이빙 그룹이 이곳에 도착한다. 8명의 다이버는 이 동굴 속 세계를 더 알고 싶어 이곳에 왔다. 또 다른 새로운 통로를 찾기 위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 생각이다. 이들의 다이빙 계획은 이렇다. 2명씩 4그룹으로 나뉘어 첫 번째 그룹 2명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을 지원하고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은 동굴 속 10m, 20m, 30m 구간마다 공기 탱크를 깔아둔다. 이 공기 탱크는 깊은 수심 에서 빠르게 올라오면 걸리는 감압병 혹은 잠수병을 예방하기 위해 공기 탱크를 구간마다 갈아 끼우며 천천히 올라올 수 있게 하려고 깔아두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그룹, 이 그룹이 깊은 곳으로 탐험을 간다. 직접 탐험을 가기 때문에 가장 경험이 많은 빌과 파커가 네 번째 그룹을 맡았다. 이 둘은 다이빙에 엄청난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었다. 같이 오랫동안 다이빙했었고 WKPP라는 다이빙 그룹을 둘이서 만들었다. 탐험 경로는 북쪽으로 쭉 가고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지점에서 방향을 꺾고 전진하며 새로운 통로를 찾아보다가 위쪽의 틈새로 올라오며 복귀 시작. 좁은 통로를 지날 때쯤 공기 탱크의 용량이 부족해질 것이기에 동료들이 깔아둔 공기 탱크로 갈아 끼우고 천천히 감압 절차를 하며 수면 위로 돌아오는 계획이었다. 이 모든 다이빙 과정은 약 2시간 정도로 예상했다. 오전 10시 모든 준비를 끝내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이 공기 탱크를 깔아두기 위해 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몇 분 후 네 번째 그룹 빌과 파커가 다이빙을 시작했다. 다이빙 스쿠터를 이용해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었다. 곧 좁은 통로를 마주한다. 이 통로는 30m 깊이에 있는 곳으로 좁아서 한 번에 한 명씩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와쿨라 룸이라고 불리는 큰 방을 지나 쭉 전진한다. 그렇게 다이빙 40분 후 그랜드 캐년에 도착한다. 여기서 방향을 돌려 나아간다. 새로운 통로를 찾으러 왔지만 구석구석 살펴봐도 그런 곳은 없었다. 다이빙 65분 후 위쪽에 틈새가 있는 곳에 도착했고 이제 복귀를 시작한다. 예상보다 탐험 시간이 조금 더 걸려 이때쯤부터 공기가 부족해졌지만 깔아둔 공기 탱크가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었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다. 실트 아웃이다. 탐험하면서 생긴 실트라고 하기에 조금 더 심했지만 미리 깔려있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줄을 꽉 잡고 나아간다. 이제 좀만 더 가면 좁은 통로를 마주할 것이다. 그런데 막혀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르는 그들은 혹시 길을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했다.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진다. 하지만 빌은 침착하게 내가 체크하고 올게 라고 소통한 뒤 가이드라인을 반대로 타고 들어가 길을 확인했다. 갈림길 라인에 달린 마커에 왼쪽 길이 출구라는 표시를 확실히 확인했다. 그곳은 올바른 길이었다. 아마도 통로가 붕괴되어 버린 것 같다고 빌은 생각했다. 그래서 실트가 예상보다 더 심했다. 그것을 확인한 빌은 5분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파커와 소통을 하려 하는데 없다. 손을 이곳저곳 뻗어봐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 빌은 점점 공포에 휩싸인다. 이곳에 야생 생물이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통로로 빨려 들어갔나?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빌은 침착하려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다. 올 때 뚫려있던 곳이 갈 때는 막혀있고 실트로 인해 앞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동료는 없어지고 공기는 부족하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살기 위해 최대한 생각해낸다.
그러다 자신의 몸에 물의 흐름 같은 게 느껴졌다. 막힌 통로에 자그마한 틈새가 있던 것이었다. 그걸 보자 모든 생각이 정리가 됐다. 파커는 이 통로를 뚫어내 무사히 헤쳐나갔고 나 또한 저 작은 틈새로 나가야 한다. 공기가 바닥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바로 행동해야 했다. 손으로 파내며 공간을 만들어 몸을 집어넣었다. 이 통로는 2m였지만 마치 끝없이 이어진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맨 땅에서도 힘든 일인데 이곳은 물속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빌은 막혀있던 통로를 헤쳐나왔다. 그때 마침 공기가 바닥났고 빌은 숨을 참고 허겁지겁 동료가 깔아둔 공기 탱크의 위치에 도달해 갈아 끼웠다. 다행이었다. 모든 위협이 끝났고 이젠 천천히 복귀만 하면 된다. 빌이 안도감에 들며 있을 때쯤 누군가 위에서 내려온다. 파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든다. 통로를 파헤쳐 나오면서 이상한 걸 봤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호흡기가 가이드라인에 걸려있던 것이다.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다. 깔려있는 공기 탱크의 개수는 빌과 파커의 것 2개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하나가 남아있다. 빌은 도움을 주러 온 동료와 함께 무사히 복귀했다. 내려오고 있던 다이버는 파커가 아니었다. 파커는 어디로 간 걸까? 빌이 통로를 헤쳐나오며 호흡기를 봤다고 했었기 때문에 다이빙 그룹은 파커가 익사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른 4 다이버가 수색을 시작했다. 위험하기 때문에 막힌 통로를 지나진 못했고 그 전의 구역을 수색했지만 파커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911에 신고했고 구조대가 수색을 도왔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파커를 발견했다. 그는 동굴의 천장 부분에 떠 있었다. 그리고 그 근처 뭔가 무너진 흔적 같은 것도 보였다. 파커는 호흡기와 공기 탱크가 장비되어 있지 않았다. 구조대는 그의 차가운 몸을 수면 위로 올렸고 다이빙 그룹 7명은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미스테리 같은 사고였다. 도대체 멀쩡했던 길은 왜 막혔으며 파커는 어디로 갔다가 왜 죽었는가.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다. 다이빙 스쿠터가 천장에 부딪혀 무너졌다는 설도 있었고 인근 작업장에서 나온 진동이 동굴에 작용돼 무너졌다는 설도 있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가 2011년 도론도프라는 한 해양학 교수에 의해 모든 진상이 풀렸다. 빌과 파커가 동굴 탐험을 들어가고 3번째 그룹이 공기 탱크를 깔아두고 20m쯤에서 감압을 하며 있었는데 그들의 호흡기로 내뿜는 거품이 천장 지면에 닿았다. 노프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공기방울이 천장 지면에 닿으면서 물의 부력이 감소했고 그 결과 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물에 잠겨있는 바위보다 공기 중에 있는 바위가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것과 같았다. 공기 방울들이 모여 천장 지면이 마치 공기 중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3번째 그룹이 나온 뒤에서야 붕괴되고 굴러떨어져 통로를 막게 된 것이다. 그렇게 통로는 막히고 빌과 파커가 돌아왔고 빌이 경로가 맞는지 확인하러 간 5분 사이 공기가 다 떨어진 파커는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 통로를 어떻게든 뚫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간신히 그 통로에서 나오는 걸 성공했지만 공기가 바닥나버려 숨을 참고 깔아둔 공기 탱크에 도달하기 바로 직전 의식을 잃어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호흡기가 입에서 떨어졌고 그것이 가이드라인에 걸려있게 됐다. 그리고 파커는 서서히 떠올라 천장에 닿게 된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을 빠르게 발견했다면 희박하지만 파커는 생존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빌은 파커가 통로를 뚫어내면서 길이 생겨 비교적 쉽게 나올 수 있었다. 빌은 아직까지도 후회한다. 만약 길을 확인하러 갔던 그 5분을 낭비하지 않고 곧바로 파커와 힘을 모아 그 통로를 뚫어냈다면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파커는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